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로 치러진 민선 6기가 7월 1일 개막돼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취임과 더불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구청장들은 첫 지자체의 업무 파악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은 재선된 구청장들은 민선 5기 자신들의 구정에 이어서 더 구체화되고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에서는 대전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5개 구청장을 만나 그들의 공약사항과 발전적인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박용갑 중구청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취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취임 소감 간단하게 들려주시죠. 예, 먼저 저를 다시 이렇게 재선에 당선시켜주신 27만 중구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티타임즈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재선에 당선된 것은 아마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거 때 약속했듯이 깨끗하고 부지런하며 살림 잘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구의 구정구호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는 민선 5기 제가 이제 구정구호로 이렇게 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중구가 굉장히 원도심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중구가 대전을 만드는 어머니 도시인데 많이 도시가 좀 노쇠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중구 이제는 좀 활기찬 그런 경제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그런 구호를 내걸고 지금껏 민선 5기 이렇게 구정을 펼쳐 왔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중구가 많이 발전되고 있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선 6기도 민선 5기에 해왔던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인프라 구축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로 이렇게 구정구호를 다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취임 소감에 중구민들에게 재선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그 6.4 지방선거에서 월등한 표 차이로 재선이 되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공천을 놓고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의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승리의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민선 5기 4년 동안 사실 저를 구청장으로 이렇게 뽑아준 중구 구민들께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뽑아줬는데 저는 그런 그 뜻 하나로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4년 해왔던 것들을 아마 구민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걸 다 기억을 하고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당신 또 부지런하구나 또 아끼면서 살림 알뜰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4년의 어떤 그 일한 것을 보고서는 다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천 관계 때문에 많은 좀 괴로움도 당하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을 하든 정치를 하든 국민들한테 한 약속, 유권자들한테 한 약속이 이걸 전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약속과 신뢰 이런 것이 행정이든 정치든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전 사실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런 것을 꼭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또 청장님 민선 6기 취임 청소차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중앙까지 아주 신선한 박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 5기 때도 그 청소 일은 계속 4년 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 6기에도 뭐 이렇게 이것으로 취임을 같이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뭐 동기가 있으신지. 제가 그랬습니다. 민선 5기 이제 2012년 한 9월부터 이렇게 사실 제가 청소차를 한 것은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제가 어렵게 공부를 해서 사실 구청장이 이렇게 됐는데 구청장이 돼서 제 자신이 혹시 좀 도를 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제 자신을 다짐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일을 제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우리 중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재정적으로요. 네. 그래서 위탁 줬던 것을 직영을 함으로써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조금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 중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나도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할 테니 여러분들도 좀 힘들지만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약속했습니다. 나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제가 쉬는 휴일날, 토요일날 되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제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또 살아가는 얘기, 구정 얘기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청소를 하는 날인데 왜 4월 달에 이제 저도 선거하러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오늘이 민선옥이 마지막 청소하는 날인데 제가 당선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청소를 할 것이고 만약에 제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우리 중구 지역은 깨끗하게 청소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6.4 지방선거에 진짜 우리 중구 구민들께서 저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7월 1일 날 이분들하고 같이 내가 약속했던 걸 실천해야 되겠다. 그 중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장 행정을 함으로써 제가 우리 국장님들이나 또는 뭐 과장님들 현장 나가서 현장 살피고 현장 행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현장을 뛰면 그분들도 같이 뛰어주겠지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7월 1일 날 저는 뭐 제가 오늘 뭐 아침에 5시부터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맘먹고 청소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이 같이 함께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또 부지런히 또 시장님 취임식에 가야 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실은 뭐 제가 평상시에 하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또는 많은 시민들, 구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큰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선 6기도 예. 한 달에 한 번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그럼요. 겁니까? 약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구청장께서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예. 민선옥이 주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바뀌었다면 또 그게 단절이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효문화 중심 도시 중구. 예. 이제 나름대로 또 새로운 청사진으로 더 살기 좋은 곳, 중구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예.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계획이세요? 예, 먼저 이제 제가 혹시 제가 이제 당선이 안 됐더라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청장 또는 전임직들이 했던 사업을 다 단절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좀 옳지 않고요. 네. 저도 전임 청장님이 이렇게 하셨던 그런 좋은 사업들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건 구민들한테 참 좋은 사업이다. 예를 들면 2040 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정책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 또는 우리 족보박물관을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지요. 네. 나가고요. 효문화 중심 도시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제가 가장 우선 과제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국가도 그렇고 저희들이 너무 한쪽으로 경제 쪽으로만 우리 먹고 살고 바쁘니까 무슨 경제에 너무 치중을 했습니다.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질서를 사실 굉장히 좀 흐트러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청소년 범죄니 범죄 각종 있고. 사회 예. 흉팍 범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인성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효문화 중심 도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기본 질서, 기초 질서,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진짜 쓰레기 맘대로 버리지 않고 담배꽁초, 침 맘대로 이런 거 하나가 기본 질서 아니겠습니까? 네.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교육하는 그런 그 어떤 인성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효문화 중심 도시를 완성시키고 여기에 청소년들 또는 일반인들도 어떤 그런 서로 예의라든지 효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네. 그 효월대에는 뿌리공원도 있고 족보박물관이 있고 효문화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60억 국책 사업이죠. 효문화진흥원이 이제 되면 그야말로 효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거의 됐다고 봅니다. 전국에 사실 효하면 대전 중구, 대전 중구 하면 효. 그래서 사실 대전 중구가 전국의 조그마한 도시지만은 이건 국가에서 권장해야 되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진짜 바르게 자라는, 그래서 바른 사회, 올바른 국가를 만드는 그런 그 밑바탕이 된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효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제 1의 최우선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다 보면 그쪽 그 효문화 효월드 뭐 뿌리공원 일대 네. 이쪽에서 효문화 뿌리 축제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느새 대전의 대표 축제로 이제 그 변신을 했는데 예. 언제 열리죠? 효문화 뿌리 축제가 이제 9월 26일부터요 28일까지 3일간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전국의 각 문중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또 여기에 청소년 동아리 연맹하고 같이 해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한 5천여 명 같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과 어른들의 어떤 세대 간의 소통이 될 것이고요. 또 이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옛 모습, 옛 그런 문화 이런 걸 보고 또 어르신들이 또 청소년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어떤 걸 같이 보고 네.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제 효문화 뿌리 축제를 같이 치렀는데요. 참 재밌는 광경이 뭐냐면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그 무대에는 어르신들이 가서 박수치고 구경을 하세요. 예. 네. 그런데 또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무대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그냥 즐거워가지고 같이 관람하는 네. 이런 그 아주 재미난 이것이 바로 이 현대적인 어떤 효가 아닌가. 사실 어떤 뭐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적인 그런 효를 떠나서 이제는 현대적인 효,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현대적인 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효 중심의 그 중구 그래서 대한민국의 효하면 대전 중구를 떠올리게 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중구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한때 좀 어려움도 있었고 예, 예. 지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런 그 커다란 그 테두리 말고는 또 그 중구의 큰 수건 사업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수건 사업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는 양대 축으로 이렇게 갑니다. 하나는 지금 원도심 활성화, 네, 예. 또 하나는 효문화 중심 도시 양대 축으로 가는데 지금 저 아시다시피 은행동의 스카이로드 예. 또는 중교로 문화오름 중교로 조성 사업 거리 그다음에 우리들 공원 재창조 사업 시작합니다. 19억 들여서 그리고 이제 골목 재생 사업 50억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효문화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효월드도 마찬가지고 가장 문제는 이제 여기에 맞는 민선 6개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바로 뭐니 해도 충남도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이것이 가장 그렇죠.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에 나가서는 국가적인 이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경북도청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좀 그 지방자치단체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제 나서서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 대통령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공약을 하셨었고요. 또 전 이제 강창희 국회의장님께서도 우리 중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공약을 하시고 지원특별법을 지금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빨리 좀 해결해서 충남도청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전시로 빨리 무상양효를 해 주시든 아니면 여기에 어떤 큰 국가기관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든 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중구 원도심 또는 대전의 큰 숙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중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 구청장께서 중구 지역의 뭐 자랑거리 그러면 아까 뭐 LED 거리 몇 예, 군데 그렇습니다. 예. 해주셨는데 그래도 대전 중구 가면 뭘 봐야 되나 그런다면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될까요? 지금 사실 뭐니 해도요 대전 중구 하면 뿌리공원이 전국에서 가장 역시 뿌리공원이군요. 뿌리공원이죠. 네. 거기는 지금 136개 성시 조형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번에 2차로 추가적으로 한 90기 정도 지금 다시 추가 설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한 그런 그 문중들은 약 192개나 됩니다. 네. 앞으로는 제2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2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22억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90기 정도 이렇게 다시 하고 추가하고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뿌리공원에는 사실 그러니까 청장이신 전성환 전 청장님께서 이 뿌리공원을 만드셨는데 아마 그때 이것을 만드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지명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세계에서 네 번째죠. 우리 LED 영상거리가 은흥정이 미국의 라스베가스 있고 중국에 보면 북경하고 소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구에 은흥정이 거리에 규모는 조금 적지만 LED 영상거리가 있는데 저 LED 영상거리에 이번에 그 월드컵 축구할 때 아쉽게도 우리가 좀 졌습니다. 승을 좀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그 LED 영상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새벽 4시, 3시 뭐 이런 시간에 젊은 청소년들이 축구 팬들이 꽉 메워가지고 누워서 축구 구경을 하고 하는 저도 이제 3일 동안 계속 다 나갔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장관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LED 스카이로드와 그다음에 문화오름 중교로 여기 대전의 문화예술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죠. 대흥동이요. 발상지인데 이 문화예술의 거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그야말로 옛 중구의 옛 대전의 어떤 문화예술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자랑거리가 저는 스쳐 지나가서 잘 몰랐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많으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구를 정말로 더 탄탄하고 중구민들이 박용갑 청장 우리가 재선시키길 참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청장께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구민들이 왠지 외면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참 큰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민들께 구청장 입장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구청 기초행정은요 광역행정과 국가행정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행정을 말 그대로 사실 복지행정이고 그 생활행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규모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시라든지 시비 확보 또는 국비를 확보해서 또 시에서 하는 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중구 지역에 유치를 하면 됩니다. 그 사업을 내가 꼭 하려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그런 사업들이 우리 중구에 유치가 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사실 어떤 사업을 할 때 과연 내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때 과연 국민들한테 파급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또 진짜 우리 중구의 발전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내 임기 내에 꼭 뭘 하겠다. 이것보다는 이러한 것은 누가 오더라도 꼭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좀 그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대전 중구를 효문화의 뿌리라고 이제 그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또 이 대전 중구는 바로 대전의 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또 이 박용갑 총장에게 재선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함께 그 노력을 하신다면 전국 으뜸 중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중구 개개인들이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중구 그리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중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서 오늘은 박용갑 중구청장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